오늘 4월 11일 원래 그 청주 모임 하는 날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부산에서 온라인으로 청주 공부 모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멀리서 두반분 한 분이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경북 영천에서 왔고요. 네. 나이가 49이고, 네. 미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영상 법문이나 이런 거는 언제부터 듣게 되셨어요? 제가 법상스님 그걸 계속 듣다가, 예. 이렇게 몽지릴라가 딱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름도 특이하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사진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녹색.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보게 됐으니까 한 4, 5개월? 4, 5개월 되셨고. 네. 그럼 그 이전에 법상스님 네, 법문 드셨고. 법상스님. 그 이전에도 앞전에는 공부를 하셨어요? 법륜스님. 법륜스님이요? 앞전에도 공부는 하긴 했어요. 그게 이제 한 7년 정도. 거기도. 전체 마음공부의 뜻을 두고 법문을 들으신 지가? 법문은 아니고, 네. 거기도 이제 원음종 하는 곡에 이제 생겼는 곡에 불교 방송 텔레비에서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뭐 법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 대구 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한 7년 정도. 거기도 명이 이제 불교. 거기서 7년? 네. 오래됐네요. 그럼 뭐 언제부터 한 30대부터 공부를? 아니죠. 30대에는 제가 교회를 다녔고. 교회도 다니셨어요? 네. 그때는 교회 너무나 어두울 때 거기 가면 되게 밝은 기운이. 교회도 한 7년 다녔고, 교회를 이제 그만 다니고, 너무나 이제 힘든데 어디를 가야 될까, 막 이렇게 찾는 와중에, 불교 TV를 막 봤어요. 뭐라도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막 보다가 이제 그 순위 스님이라고 이제 거기 나오셨는데, 그때는 또 제가 또 되게 맑아 보이시더라고요. 그 내용은 못 알아듣겠어요. 내용은 못 알아듣겠는데, 이렇게 맑으시더라고요. 뭐가 이렇게 뭐 오온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상세하게 하시는데 그때 너무 답답하니까 거기도 부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산까지는 못 가는데 대구에 좀 있으면 했는데 화면 밑에 보니까 대구 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근데 전화를 드리고 바로 못 갔고 원음종? 원음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막 이렇게 자세하게 왜 상태가 아는 상태가 아니고 뭐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불교에 아예 그게 있었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교회를 오랫동안 7년이나 다녔다 했잖아요. 왜 여기를 그만 다니시고 이쪽 불교 쪽으로? 교회가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일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런 교회인데, 지금 보니까 그게 올바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걸 떠나서 제 상태가 너무나 왜 어두운 건데 그 인도하신 분이 같이 일하시는데 오셨는데 저한테 너무나 이렇게 왜 따뜻하게 해주시고 밝은 기운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런 게 필요했어요. 제가 너무나 어두워서 뭐라도 따뜻한 기운을 먹고 싶어서. 근데 거기서 나오게 된 이유는 너무나 이게 왜 저는 그때 이런 얘기는 해도 되는가요? 그 교회 관련된. 그건 말고 그냥 본인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하라고 했던 그게 제가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것들 요구를 하셨다.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어떤 한계를 느끼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분위기나 막 이렇게 밝은 사람들 그런 기운 그런 것 때문에 다녔는데 이렇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가 이렇게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을 원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걸 제 성격상 빨리 못 그만두고 계속 질질 끌었던 거. 미리 벌써 알았는데 한 3년 전에 알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사람들 제 상태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왜 정을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았거든요.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불교 가르침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네. 그 뭔가 마음 속에서 뭔가 해소되지 않는 거나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어떤 그 방황인가요? 이게 이어진 거거든요. 왜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정신세계 아니면 마음 공부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신 제가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삶 속에서 너무나 불안하니까 불안이 가장 자기의 대표적인 정서 네, 저는 같은 이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이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 너무나 크니까 전 제일 처음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불안을 해결하려고 교회도 갔고 갔고 교회는 이제 제가 자의보다는 약간 분위기 휩쓸리는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 그 교회를 다녀봤을 때 이게 아니고 내가 원래부터 그거 하던 이제 불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해결을 하고 그냥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냥 삶이?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이 그 순간에 있었던 건 아니고 사건이 아까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장 과정에 기질적인 거와 환경적인 것이 자기 불안을 증폭시키고 그런 상황이니까 뭘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게 제대로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은 특히 어떨 때 불안을 느끼셨나요? 혼자 있을 때는 불안 안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 사람 만날 때 아니면은 사람 만날 때 일을 할 때 완벽해야 된다. 네, 완벽해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남들의 이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시선이 너무나 저 사람 아무 뜻 없이 했던 건데도 그게 되고. 너무나 이렇게 왜 비난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런 느껴지는 게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인데 그렇죠. 본인이 느끼기에는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것 같고 평가하는 것 같고 그게 더 의식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불안 공포가 너무나 커져서 진짜 말처럼 괴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래도 좀 감당을 됐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 괴물에 막 쫓겨가지고 도망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에너지가 거기에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의식이 되니까 에너지가 다 거기에 소진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몰입돼 있으니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뭐 집에 왔으면 혼자 있으면 퍼지기 바쁘고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소진이 돼가지고 그런 삶이 너무나 계속이 되니까 일찍부터 그런 거네요. 네, 아주 일찍부터.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학교 생활하기도 그러면 뭐 잘못했어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학교 생활도 사회생활은 더더욱 그럴 거고. 그리고 그나마 학교 생활은 뭐 갔다가 왔다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에 나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회에서는 자기 몫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렇게 못하니까 역할을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건데도 불안이나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 그렇게 때문에 이제 인지적인 그런 거에도 문제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긴장 안 하면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긴장이 너무나 이렇게 일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하고 말면 되는 건데 그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됐나 맞나. 진도가 안 나가네요. 자꾸 거기에 그러니까 뭐 1시간 안에 해야 될 것을 막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좋아하시고 윗분들도 안 좋아하시고 저는 또 제대로 막 이게 막 계속 뭐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강박도 같이 오는 거네. 그런 식으로 확실히 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이게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의식은 계속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실수할까봐 두렵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그러니까 이제 몸도 이제 평상시에 긴장이 그게 너무나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힘이 꽉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뭐랄까 산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게 아까 좀 전에 얘기할 때 보니까 4학년 때부터 그랬다 했거든요. 3학년 때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4학년 때부터 그래서 그 우리 보살님 말씀하시기에 뭔가 그때부터 남이 의식되기 시작하면서 불안이나 두려움이 되게 가중됐다. 에너지가 그쪽으로 이제 가는.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치료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어요? 네, 했어요. 병원 치료나 병원 상담이나 치료는 이런 거. 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그 촌이고 하니까 네. 병원을 생각을 못 하고 잘 없기도 없고 네. 거기서 뭐 이렇게 대구 나와서 뭐 이렇게 한다는 생각도 못 했고 네. 그래도 그 와중에도 또 일은 해야 됐거든요. 네. 쭉을 못 해서 그렇지 네. 돈은 벌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잠깐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뭐 1년씩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하면서 근데 너무 힘들면 중간에 또 좀 쉬고 몇 달은 또 좀 쉬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렇게 뭐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일단은 교회 다니시다가 그러니까 이 나중에도 뭐 병원도 다녀보셨을 텐데 그 거기에서도 뭔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네,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담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 불안이나 공포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 제가 것이다. 그때 어릴 때부터도 이게 뭔가 근본적인 그러니까 교회 다닐 때도 그쪽에서 하라는 기도를 안 하고 이게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만 저는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제가 이제 뭐 자기 개발 책이나 이런 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게 이 상태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많이 느꼈어요. 막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 뭐 해보려고 해도 뭐 하루 이틀 그 정도는 지킬 수 있어도 이게 너무나 이렇게 뿌리가 깊고 뭐랄까 이거는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해결이지 이게 뭐 그런 생각은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음종, 법륜스님, 법상스님, 몽지릴라 이렇게 오셨는데 그 다른 분들은 직접 찾아가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유튜브나 이런 데서 들으신 건가요? 그 원음종 거기는 그러니까 대구에 그러니까 이제 가보니까 요거보다 더 쪼매난 사무실에서 거기 법사님이 한 분 계셨고 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5명. 그래가지고 거기를 주말마다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을 이제 그 스님 계시는 데를 뭐 한 달 2번 정도.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으셨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니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닐 때 저는 이제 법문을 듣는데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법문이요? 네, 법문을 하시는데 삼매하고 뭐 선정하고 이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데 뭐 일선정, 이선정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쭉 도표를 해놓고 이런 단계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야 된다. 거기도 뭐 많은 분들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이 일을 하려고 해봐도 이제 제 상태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고 법문도 그때 금강경도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뭐 제가 금강경이 뭐 좋은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무조건 참여하는데 그때 이제 그 대구의 법사님께서 제 상태를 이제 아시고 하여튼 무조건 그냥 붙어만 있으라고 붙어 있으면 뭐 어떤 식으로든 연결이 되니까 잘 모르겠더라도 이제 붙어만 있으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거기서 한계를 느끼니까 또 법륜스님, 법상스님 이렇게 법문을 들으신 건가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야기가 긴데 짧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법사님이 하여튼 이 법사님이 이제 이분하고 이 스님을 한테 안 간다 이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법사님 쪽이랑 이제 신도분들 갈렸어요. 그래 이제 법사님은 따로 가시고 우리끼리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래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오면 답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돌파구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남방 불교에 이제 그러니까 윗바사나 알아차림 그거를 이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 관찰하고 뭐 이런 걸 하래요. 숨하고 뭐 이렇게 몸을 관찰하고 하라고 이제 근데 저도 이제 한다고 했는데 너무 이렇게 잘 안 되면서 어색하면서 근데 이제 자꾸 이제 가니까 자꾸 이제 약간 닭달은 아닌데 하여튼 이제 왜 안 하냐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도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해야 되는 이게 맞을까?
의구심이 잘 이렇게 그래가 저도 거기를 이제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법륜 스님, 법상 스님 이렇게 이게 방송으로 들으셨어요? 네, 그냥? 아니요, 예, 유튜브로. 아, 유튜브로? 유튜브로 들으면서 제일 처음에 법륜 스님 거를 이제 짤막짤막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 길게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법륜 스님은 저기 일할 때부터도 들었어요. 그냥 짤막짤막하니까 일하면서도 좀 시간에 잠깐 듣고 처음에는 근데 그게 이제 왜 남편하고 왜 부인하고 있는데 무조건 부인이 잘못했다고 뭐 기도를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시대에 안 맞다. 스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약간 이랬는데 제가 이제 약간 시간 지나서 들었을 때는 이제 그 부분 제가 이제 엄마에 대한 그게 화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괴로운 부분 또 그거예요. 왜요? 엄마가? 제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사는데 엄마한테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제 어느 순간 제어를 못하고 어느 순간 약간 상태 괜찮을 때 괜찮은데 좀 안 좋을 때는 그게 부속 나와 버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면 이제 엄마가 또 상처를 받고 저는 죄책감이 빠지고 막 이게 너무나 왜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법륜 스님 그 하나의 그 케이스 중에서 그 딸도 엄마가 너무나 믿고 나는 엄마 같이 살지 않는다 하고 막 이렇게 했다면 그때 가정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를 안 돌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이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륜 스님이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지금 그럼 딸내미 니하고 비슷할 건데 그러면 그때 그 엄마가 결혼을 해가지고 닌 지금 니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결혼을 해서 이제 아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힘든 와중에서도 이제 애를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았을 때는 그러면은 그 자기 자신보다 니를 더 사랑해서 그 살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 딸도 되게 그런 측면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저도 그걸 들으면서 내가 너무나 나한테 내 피해 본 것만 생각하다.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엄마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힘들었다고 얘기했을 때 전혀 제가 이제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법륜 스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뭔가 이게 인지 측면이 뭔가 잘못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법륜 스님 하는 마음 측면을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뭐랄까 조금 그 변화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한 걸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제 이 마음 측면에 대한 걸. 근데 이제 그 찰나에 보상 스님 그거는 이제 왜 이제 막 이렇게 들었냐 하면 이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계약하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나이에 밀려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계약직,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인생 측면에서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앞전에는 뭐 어떻게 뭐 1년 일해가지고 뭐 이제 또 6개월 뭐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딱 끊어지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것도 너무나 지긋지긋한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다가 이제 이게 딱 오니까 이제 딱 끊어지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몸도 약간 이제 뭐 오더라고요. 막 이렇게 힘들고 막 무기력하고 막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이 끊어지면서 그때는 제가 약간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근데 그때 또 희한하게 법륜 스님 그만 들었는데 법상스님 딱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뭐 괴로움을 어떻게 뭐 해결하는가 하면 제목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그러고 보니까 나이도 반백살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괜찮고 근데 이게 뭐 상황이 뭐 일도 이제 끊어지고 뭐 50이 다 되고 미래가 더 안해졌네요. 어머 이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뒤에 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을 막 다니면서 법상스님 거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법상스님이 알 듯 모를 듯 하시는데 하여튼 발심을 하래요. 발심을 간절하게 하고 법문을 계속 들으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막 약간 좀 미친 사람처럼 밥만 먹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이제 계속 귀에다 대고 산으로 갔다가 이제 뭐 저 호수로 갔다가 막 계속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제가 간절하게 못 들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먹고 살 그게 있어. 나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압박도 있는 거예요. 그 나이에 돼갖고 아직까지 뭐 그러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러니까 그럼 경제적으로 이제 약간 의지해야 되는 이런 형편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 자신도 이제 이게 이제는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간절히 이렇게 막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 처음으로. 간절히 들으면서 발심을 하라는데 이거 뭐 어떻게 발심을 해야 돼? 하여튼 간절하게 하라고 하니까 막 간절하게 하고 그걸 한 석 달, 넉 달 막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뭐 엄마는 이제 뭐 자꾸 나간다고 하고 하시는데도 이제 막 그거 말도 안 들려요. 지금 이건 이제 나도 이제 더 이상 힘들고 이런 인생 되겠다. 이런 인생 더 이상 힘들고 이제는 막 아우 나도 막 몸도 막 이제 더 이상 막 안 되겠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번 이제 약간 이제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 달을 막 계속 꽂고 이래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리라. 나도 이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되지. 이렇게 우울하기만 하다가 이제 가는 걸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다른 방법 없는 거예요. 여기 이런 데 다 해봤지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법상선님은 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근데 그 중간중간에 많이 들었어요. 종범스님하고 뭐 오만 거 다 들었어요. 유튜브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법상스님을 계속 막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발 뒤꿈치에 막 다 까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돌아볼 여유도 없고 오직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막 그 생각으로 막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막 듣다가 이랬는데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뭐 이렇게 그런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게 뭔 것 같긴 한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법상스님 것도 너무 이제 들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자세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거, 그렇죠. 좀 더 이렇게 심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막 또 생각을 했는데 그럼 몽지릴라가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딱 들었는데 너무나 뭐랄까 실제적이면서 실생활적인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구체적으로 느껴졌어요. 내가 아니라는 건 다 말씀하시지만 여기 눈앞이라는 거를 법상스님도 맨날 눈앞이고 목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선생님들이 막 여기 이거밖에 없다 하고 막 이렇게 하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고 난 이후에는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뭔가를 약간 느끼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쪽지를 드렸던 게 계속 찾았잖아요. 이것만 찾아가지고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나도 행복해야 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 했을 때 뭐가 툭 떨어지는 게 찾는 막 뒤꿈치 막 까지도록 찾았던 그게 이렇게 툭 이렇게 멈춰진 마음이 딱 쉬어졌어요. 그 이후로는 일상생활은 맹똑같은데 욱하고 뭐 이런 건 똑같은데 이렇게 가벼워진 거 있잖아요. 삶이 너무나 무겁던 그게 가벼워지면서 이제 엄마한테도 이렇게 좋게 돼요. 옛날처럼 막 감정이 실리지 않게 이렇게 편안하게. 옛날 같으면 욱해가지고 그렇잖아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욱 올라와도 이것도 이제 올라오는구나 하고. 언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산에 다닐 때. 그러니까 산에 몇 개월이나 됐죠? 그게? 그러고 난 올해 초인가? 올해 초예요? 올해 초에 겨울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 전후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은 그 이후로 그런 어떤 체험 이후로 되게 삶이 좀 그 이전보다 가벼워지고 막 엄마한테 되게 감정적으로 대했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대할 때 이제 예전 같으면 의식이 되던가요, 사람들? 의식. 예전에 막 그 의식이 돼가지고 불편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의식이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격하게 안 대하게 되는 거는 이제 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왜
누구랑 이렇게 이렇게 거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느껴질 때는 예전 같으면 그 무시한 마음이 가지고 그걸 그 하루는 갔어요. 나를 무시하고 뭐 어쩌고 이런데. 근데 요즘에는 그걸 제가 이제 봐요. 아, 내가 무시당. 왜냐하면 두 선생님 말씀 들었을 때 다 물방울이니까 그 이제 이해는 다 됐고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실생활에서 제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금방 왜 이렇게 물방울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떤 거는 무시를 당했는데 이거 이제 이게 물방울인데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막 이거를 이제 사라지려고 막 이렇게 보는데도 이게 안 사라지고 계속 가고 뭐 이러니까 제가 이게 계속 이제 보라고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자세히 보라고 했던 그 부분이 제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자세히 보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자세히 보는데도 안 사라지고 계속 이렇게 그 무시가 무시 막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직접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이 그 보 선생님도 이렇게 같이 있어주라고 충분히 겪어주고 그 부분을 예전에는 적으로 됐다면은 이제는 그게 나니까 충분히 이제 같이 있어주고 대면해주고 하락하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걸 막 피하려고 저항하려고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난데 그동안 이제 내가 너무 이렇게 적대시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어졌구나 하는 건 이해가 됐는데 근데 이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막 이렇게 자세히 사라지는 게 있고 작은 거는 이제 엄마하고 하는 건 이제 사라져요. 엄마도 이제 내 같은 이런 상황이었구나. 예전에 절대 그렇게 뭐 남의 입장에서 보는 게 절대 안 됐고 내 입장만 있었거든요. 나를 뭐 무시해, 나를 뭐 이렇게 막 요구만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엄마가 이제 내가 이랬을 때처럼 그런 상황이구나 하면서 금방금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욱 하더라도 이게 또 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약간 좀 이제 거치신 분들 있잖아요.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너무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저게 이제 물방울인데 파도가 왔는데 이거를 자세히 이렇게 아무리 보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려고 하는 힘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럼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일단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보통 이제 태어나서 아주 어린 시절에는 남이 의식이 안 되고 큰 불안이 없다가 한 4학년쯤 되니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 뭐 타인이 의식되고 그다음에 뭐 같은 학급 친구라든가 걔네들이 나를 뭔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안 좋게 평가하는 것 같고 그거는 뭐냐면 그 자아감이 강하게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라는 의식이 강하지 않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 세계가 생기고 자아감이 생기니까 그 말은 뭐 이제 원래는 나라는 것도 상이거든요. 생각인데 이게 성장 과정에서 이제 자의식이 막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엔 그게 강하지 않다가. 그래서 자기의식이 강하게 생기니까 이제 자기의식이 강하다는 건 남의 의식도 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감이 강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타고난 그런 면에서 예민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도 불안해 있는 상태에서 성장 과정이 좀 편안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질이 그렇더라도 성장 과정이 이제 편안하거나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그 본인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는 그런 환경이면은 그런 것이 좀 약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전에 말씀하셨듯이 좀 전에 본인이 성격이 아버님을 닮으셨고 아버님이 되게 알코올에 의존하셨고 되게 폭력적이었고 그러니까 아버님과 자기 성격이 닮았다고 하신 거는 사실 저도 그 부분은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욕을 하면서 닮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아니 제가 막 이 공부를 하면서 닮았다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아니요. 예전부터 닮은 건 알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왜 저렇게 사는지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기질적으로 되게 이제 아버님도 되게 불안하고 그런 신경이 좀 예민하신 이제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편이고 아까도 뭐 오빠도 이렇게 불후의 어떤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신데 이제 오빠랑 본인이랑 아버님이랑 기질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불안했을 거예요, 삶이. 자기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알코올에 의존하고 그러면 이제 폭력이 나오고 억압돼 있던 것들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저도 그걸 겪어보니까 아버지도 이랬구나. 그랬는데 가정까지 있으니까 더 얼마나 이게 저는 저 혼자도 이렇게 힘든데 거기다 가정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술에 이제 그런 식으로 했구나 하는 게 이제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버님도 아마 성장 과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불우했기 때문에 그게 더 이렇게 극대화되고 증폭되고 그 예민함이 그래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뭐 강박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뭐 학교 생활,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은 그래도 보호된 환경이잖아요. 근데 사회생활은 전혀 이렇게 보호되지 않은 환경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생활하다 보면은 더 그런 거 강화가 되고 뭐 우울감이나 뭐 두려움이나 분노나 강박 그럼 일상생활 잘 하지 못하고. 근데 다행인 것은 거기 그래도 강하신 게 뭐냐면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네, 그래서 뭐 교회도 가고 그것도 그렇게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찾아다니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진단해주고 안내해주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는 분을 못 만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 수준에 맞는 그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인연을 찾아다니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네, 기질적으로 타고난 게 좀 그런 부분이 약하고 성장 과정에 충분히 지지와 사랑과 따뜻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게 좀 뭐랄까 더 이렇게 자기 기질이 더 발현되는 쪽으로 갔지만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꾸준히 노력을 해오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런 게 제 업식으로 인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이렇게 좌절이 되더라고요. 이 업식을 뭐 어떻게 그러면은 어떻게 하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건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오셨고 공부하면은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그거예요. 4학년 때가 기준인 거예요. 에고, 자아, 분리감. 그러니까 원래는 자아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아마 문득 체험을 했을 때도 아셨을 거예요. 자기 존재감보다는 전체가 뭔가 평등한 듯한 그런 식의 체험을 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가 그거예요. 원래가 그건데 우리가 의식이 분화되고 이제 그거 분화된 의식에 그 상에 매이면서 원래는 자기 자신이라고 뭐 사실 여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아라는 거 자신이라는 거는 분리된 거를 자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전체성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인 것이고 진짜 나라고 할 만한 것이라면 이것인데 우리가 이게 육체를 기준으로 이게 분별 의식이 발달하면서 그다음에 이 지혜의 어두운 상태에서 상을 이렇게 생긴 사람을 나라고 이렇게 동일시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번뇌가 생기는 거고. 근데 이 마음 공부는 이게 진실에 밝아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지금 느끼는 번뇌 물론 체험 전에는 더 강했고 지금은 좀 약화됐지만 그 번뇌도 사실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우리가 이 실상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조작하려고 이렇게 드는데 원래는 지금 저도 보이고 본인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보살님이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통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납니까? 하도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한 번씩 뭐 이렇게 그러면 느껴보려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변함없는 거는 자각이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뭐 모습이 드러나도
이거는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 게 이 자리가 이렇게 자각이 됩니까? 그렇죠. 이겁니다 하면 이게 와닿습니까? 이 자리가, 이게 다 일어나잖아요. 이 자리가 있잖아요. 이게 그 모든 거의 본성이거든요. 이게 저의 본성이기도 하고, 보살님의 본성이기도 하고, 이 죽비의 본성이기도 하고, 이 소리의 본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느낌, 감정, 여러 가지 감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만이 어떻게 보면은 변함없는 거고, 이게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마음이다. 이거를 뭐 본성이다. 이렇게 이름을 하지만, 사실 본성, 마음, 이것도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이름이고. 근데 이거는 모든 이름을 다 드러내고 있죠. 모든 생각을. 그게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이, 전부인 거죠, 세상. 근데 여기에서 모든 게 일어났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납득이 됩니까? 그렇죠? 네. 이게, 그렇죠? 이거라든가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일어난 생각이나 감정이 확 빠져버리면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체험하고 나면 자기가 강하게 사로잡혀 있지 않은 거는 쉽게 풀려나요. 근데 자기가 습관적으로 강하게 묶여 있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는 여전히 그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느껴지는 거지. 그건 느껴지는 거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힘이 약하니까 어떤 거는 가벼운 거는 이제 큰 장애가 안 되지만 자기가 깊게 묶여 있는 거는 여전히 장애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하나의 물인데 어떤 거는 녹고 어떤 거는 안 녹았어. 분별심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들이 이 자각을 통해서 이게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의 물로. 근데 강하게 묶여 있는 건 아직도 얼음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은 뭐 얼음이 둥둥 떠다니듯이. 근데 다 바다의 그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얼음 자체도 바다거든요. 근데 어떤 데는 물처럼 이렇게 다 녹아서 다 흘러다니는데 어떤 거는 안 녹은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그것도 밖에서 주어진 얼음이 아니라 자기가 그만큼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집착되고 있고 동일시되어 있는 것이 아직 녹아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탁 자각이 된다는 거는 그 얼어붙어 있던 우리의 의식 세계가 분별 의식의 그 구조가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 다 안 녹으니까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것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게 따로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 그래서 막 마음에 오랫동안 떠도는 것들. 마치 우리가 마음에서 이렇게 떠도는 것들은 무한한 하나의 대양 큰 바다인데 녹지 않은 빙산이 떠돌아 다니는 거랑 똑같은 비유인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녹아내리지 않으면 따로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느껴져요. 그래서 왜 이게 빨리 사라지지 않지? 근데 그게 왜 어떻게 하면 빨리 녹느냐가 이 공부의 관건이거든요. 앞으로의 공부가. 그거 뭐냐면 그것이 이것임을 보게 되면 깨닫게 되면 빵 하고 사라져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 녹아내리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이것임을 명료하게 자각하면 빵 하고 사라져요. 마치 그게 이것이면 그 얼음 조각이 이것이면 그걸 지금은 아직 잘 모르는 그렇죠.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그거를 대상화해서 왜 안 사라지지? 왜 안 사라지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원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봐야 돼.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근데 아직 미처 그거는 그것이 이것임을 미처 못 보고 있다라는 얘기. 그게 그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무시하는 사람이 이거 아닌가요? 여기서 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언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표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작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무시하는 그 사람, 그 존재, 그 언어, 그 태도, 말투가 이게 아니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실제로 분리시켜서 보는 거예요. 봤다, 그죠? 분리시켜서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것임을 되게 잘 보라는 건 그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것임을 보는 게 잘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라는 그 얘기였어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이 당처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못 봤어요. 네. 그냥 저는 올라오는 걸만 자세히 이렇게 보라는 건 줄 알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인 게 여기서 올라온 거를 미처 못 봤지, 그 사람.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걸 못 본 거죠. 순식간에 사로잡힌 거예요, 대상에. 그게 대상화. 그게 너무나 자동적으로 되거든요. 우리 삶이 그런 식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모든 거는 따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나 자동적으로 이게 오래 해와서 그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못 보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대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너는 뭐 나빠, 좋아, 나를 무시해. 이것도 사실 그 모든 소음이 이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투사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모든 거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그게 살아오면서 강화가 된 거야. 그래서 환경적인 게 교육이 중요하고 그 성장 환경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식의 기제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기제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몸에 젖어들고 스며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런 메커니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되게 사랑을 줘야 되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하는 거는 걔가 크면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그것도 습관하죠. 아니, 그래서 선생님 제가 그때는 사춘기 때는 왜 이렇게 출발점이 다른지 쟤는 저렇게 단련한 과정에서 저렇게 출발을 하고 나는 왜 이 불안 가득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되게 긍정적인 그건데 나는 막 그때 몰랐지만 부정적으로 막 그거는 1살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삶이 젖어든 게 그렇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다르게 발현이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업식으로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업식이라는 거는 노출된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왜 이러냐 이런 의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개인을 자기라고 봤기 때문인데 전체가 나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 개인을 그걸 나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긍정적인 훈습이 된 거나 부정적인 훈습이 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그건 다 개인을 나라고 봤을 때에 개인을 나라고 봤을 때에 그런 식의 훈습은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는데 나중에 꽤 공부를 하고 나면 그게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전체가 이게 긍부정이 다 이거니까. 이게 막 그 힘이 약하죠. 지금 눈 뜬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앞으로의 공부는 그거인 거예요. 그런 식의 따로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회귀, 만법이 귀일 이걸로 돌아오는 여정인데 남김없이 돌아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분명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몽디 선생님이 너와 내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라고 했던 그 뜻이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이거인 거예요. 근데 전체가 이것인 것이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이치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낱낱이 사안에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사안에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행삼매라고 하거든요. 일상삼매. 육조 스님은 일행삼매, 일상삼매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 종안에 온갖 다양한 행을 하잖아요. 그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낱낱해서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떤 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거는 일이 없어지는데 어떤 거는 여전히 나를 어떤 사람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여전히 그 사람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아 주객관 의식이 다 녹아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깐 받는 거지 자동으로 하는 게 훨씬 힘이 크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관성이거든요. 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예. 좀 약간 되니까 예. 이건가 했다가 뭐. 그러니까 지금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어떨 땐 아무 일이 없고 어떨 땐 일이 있고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직 다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걸리는 것들은 여전히 객관적인 사실처럼 자기한테는 이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혼자 당황하면서 선생님하고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덜어물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훨씬 그거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돌아가셔서 생활할 때 어떻게 되면 그렇게 거부감이 느껴지고 번뇌로 느껴지는 것을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바꾸려고 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잘 보라는 게 그게 이거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미처 이렇게 자각하지 못한 깊은 어떤 사로잡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자기 자신하고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문제들은 사실은 가볍지가 않거든요. 가장 큰 집착은 자아이고 자의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인연이 아니어서 뭐 그냥 체험하고 나니까 이 소식이 오고 나니까 좀 가벼워졌다 하는데 이런 식의 평정심이 그 아주 강력한 집착된 것이 어느 순간 드러나면 지금의 이 평정심이 다 깨질 수도 있고 이전의 고요도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번뇌보다 더 크게 증폭될 수 있는데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공부 여정 중에 나타나는 거는 다 어떤 해결되는 과제들이거든요. 개선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괴물이 일어나요. 더 큰 공포처럼 불안이 괴물이 됐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극렬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인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전과 다른 거는 예전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고 피해 다니기만 했다면 이제는 아마 그게 자기가 힘이 좀 어느 정도 생기고 그러면 일어날 겁니다. 분명 한 고비가 올 거거든요. 그때 그 괴물이 한 방에 제압이 돼야 돼. 이거라는 게. 그때 진짜 힘을 쓰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압이 돼? 그게 이것임을 깨달으면 한 방에 그거는 헛개비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제거하거나 피하거나 그건 다 조작이거든요. 그게 환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라는 거를. 그러면 단박에 제도가 돼요. 그 괴물이. 그건 단박에 제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착각이기 때문에 착각에서 벗어나면 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고비들도 충분히 올 수가 있다. 워낙에 갖고 있는 불안이나 이런 기제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충분히 올 수 있는데 강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힘을 쓰려면 이제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대화하는 거 좀 봤는데 안 그래도 다른 분들도 그걸 이렇게 했을 때 되게 기뻐하셨다 했잖아요. 저도 막 기쁜 거예요. 근데 뭐 좀 기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와요. 그러니까 오니까 이 정도 하면 됐다 그러면 또 경계가 이게 참 희한하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좀 힘을 얻었다 싶으면 큰 경계가 와. 근데 또 거기서 좀 넘어가서 좀 어느 정도 안정기가 지나고 나면 또 큰 경계가 이게 이상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분별 의식의 층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표면 의식이 있고 심층 의식이 있거든요. 근데 심층 의식은 잘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드러나냐면 표면 의식이 해소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잠재돼 있는 아마 그 괴물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드러나야지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가장 마지막 괴물은 뭐냐면 자아의식인 거예요. 그게 이제 해소가 되면 주객관 의식이 사라져버리면 걸림 없이 살게 되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예민함이나 불안은
아마 진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그닥 불안하신 분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불안하다고 막 이렇게 느끼는 그런 거 같죠. 거지. 아니,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야를 약간 이렇게 보는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항상 안에서 뭐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뭐가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느낌이나 안 그러면 아니면 또 뭔가 이게 있는데 이런 거는 계속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상황에서 이제 자꾸 이렇게 이게 뭔지 뭐 이렇게 찾는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로소 여정에 든 거죠. 그 그런 분별 느낌이, 의식이 녹아나는 여정에 이제 들었는데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고 공부의 어떤 깊이에 따라서 또 다른 어떤 식의 어떤 그 말씀이 당부의 말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런 식의 어떤 기회를 갖는 거는 좋죠. 자기 어떤 공부 상태에 맞게.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모델일라 떴을 때 이렇게 막 들었는데 뭐가 되게 신선한 충격이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도 이게 설명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진짜 좀 제가 예전에 하면은 근데 이렇게 저기 갈 때도 금방 안 갔고 그렇게 금방 못 오거든요. 근데 꼭 그동안에 막 안에서 느껴졌던 이런 것들과 그 산에서 그런 것들은 이게 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공부 방향이랄까 이런 거를 꼭 이렇게 직접 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죠. 조금이라도 힘을 얻고 이게 맞다는 걸 이제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반드시 이 들더라고요. 이후에는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실체성이 사라지는 자기가 갖고 있던 사실 그동안의 생각이 자기를 괴롭혔지 딴 게 괴롭힌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거를 믿고 갈 수는 없어요. 그것에서 해탈하는 여정을. 그래서 초행길이기 때문에 여기 오실 때도 제가 안내해 드렸잖아요. 어떻게 오십시오. 이런 게 필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두 분 선생님이 하시는 그 이렇게 법문이 되게 뭐랄까.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걸 해주실 수가 있을까? 아, 그건 우리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겪어봤기 때문에 되게 뭐랄까 이렇게 정말 신선한 충격 그거예요. 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런 걸 알려주고 계신단 말인가 이런 그 좀 고마운 마음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더 이렇게 듣고 가서 이제 해봐야.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삶에서 여전히 끄달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너무 끄달렸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 공부가 이제 이렇게 깊어지고 힘을 얻으면요 사회생활 아주 충실하게 잘해요. 남 의식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식하지 않거든.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의식되는 거거든. 그 사람이 나라면 이건 억반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긴장 안 하게 되고 불안하지 않게 되고 물론 이제 그 50년 동안 살아온 그 관성이라는 게 찔기고 깊지만 그게 반드시 공부가 되면요 다 그거 제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에서 제도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 분리의식 쪽에서 막 뛰노는 그런 식의 분별심, 원숭이처럼 뛰노는. 그런 책도 많이 봤어요. 술 취한 뭐 코끼리 길들이기 뭐 이런 거 많이 봤어요. 그게 바로 분리의식. 그게 그 분리의식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에 사로잡힌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 충분히 해요. 공부하면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데 그게 뭐가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죠. 지금도 이렇게 올라오는 생각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정도만 해도 진짜 고마운. 가만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그 불안과 그거를 너무나 이제 나쁘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에서 보면 그럼 그런 게 없었으면 내가 그렇게 막 간절하게 찾아가지고 이런 기회가 없었을 수 있었겠다는 또 그런 그런 삶의 어떤 고가 어떻게 보면 좀 진리에 눈뜨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추동력이 되거든요. 우리가 편안하면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막 싫어했던 이것이 감사한 또 이 공부 하시면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괴로움이 나를 진리에 눈뜨게 하는
어떤 그 촉매제 아니면 안내자 역할을 했구나. 다 용서가 돼요. 아버님도 용서가 되고 어머님도 용서가 되고 이렇게 낳아주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낳아주신 분들도 용서가 되고 그 삶에 불우했던 것도 용서가 되고 왜냐면 그게 없었으면 내가 그걸 뚫고 나오려고 노력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동안 너무나 지긋지긋한 네. 거였는데 네. 그렇다면 그거에 없었다면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막 네. 간절하게 막 네.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네. 했을 네. 일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좋은 거를 그렇죠. 만나려고 그래 본질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런 그거를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네, 네. 앞으로는 더 들 거예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진짜 물론 달라지지 않거든요. 크게 뭐 이 공부가 된다고 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처지가 궁한 것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더 똑똑해지는 것도 아닌데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도 네. 걱정이 안 돼요. 앞전에는 이거 어디서 어떻게 네. 살아가야 되고 돈을 이랬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네. 어떻게든 뭐 될 뭐 거고. 요즘은 일 안 해도 다 국가에서 해주지 않나? 그건 나이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안 하고 그냥 잘 살아요. 밥 3끼 먹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욕심 안 부리게 되니까. 그쪽으로도 마음이 되게 홀가분해진 거예요. 네. 뭐라도 뭐 하고 뭐라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약간 이렇게 되니까 네. 마음이 문제가 안 일단 돼요. 편안해지니까. 요즘은 사람 죽게 놔두질 않아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의 문제였던 거죠. 네.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매여서 그게 감옥이거든요. 네. 분별이. 그러니까 감옥, 네. 그러니까 영혼의 감옥. 그 교회에서 그때 그 얘기했을 때 뭐 이게 뭔 얘기고 이랬는데 생각이 감옥이에요. 생각이 갇혀있어. 감옥인 게 아니라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감옥인 거죠. 진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네. 거였던 거예요. 생각의 감옥에 gat혀 있었어요. 그 감옥밖에 없는 줄 알았던 네. 건 거라 그게. 근데 그 감옥이 우습게도 자기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맨날 그 식스센스 얘기하면서 네. 그 자기가 없었다는 거를 알게 되면은 뭐 그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두분 선생님 본문 들으면서 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여튼 좀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어요. 좀 처음으로 좀 행복한 지금 좀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공부하면. 지금이 가장 힘들 때예요.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다 좋아질 일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와, 명언이다. 오. 그걸 알게 되죠. 나날이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지금이 잘 괴로울 때다. 근데 지금도 행복하잖아요. 네, 지금도 완전 한짐 들었는 느낌이. 그래 완전히 덜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존재의 무게나 어떤 분리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야지 진짜 우리가 선사들이 얘기하는 그 자제한 행, 그다음에 무사인, 일 없는 사람, 걸림없음 이런 것들이 자기 일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일행삼매예요. 그게 일행삼매, 일상삼매. 이랑 그게 되는 게 이제 공부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속에 따로 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뭐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경계라 할 것도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마치 그 대양에서 자기도 물인 거죠. 그러면 사람의 모습, 뭐 사물의 모습이 그 대양에 다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그거예요. 진실이 그렇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공부 있는 그들의 진실에 눈 뜨면 자동적으로 번뇌에서는 우리가 진실에 어둡기 때문에 번뇌를 느낄 것이다. 원래 분리되어 있지 않는데 분리된 나라고 여기면서 자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치지 않을까, 어떻게 낮게 평가, 이게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비교. 분리로 인한 이제 모든 게 분리는 곧 번뇌예요. 그러니까. 네. 원래 분리돼 있지 않은데. 그럼 그때 그 4학년 때 그 이제 의식이 되면서 시작이 강화가 되면서
자의식이 이렇게 형성되면서 그때부터 그 이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 강하진 않았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자기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타인이 의식되는 그때부터 거죠.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정서적인 기반은 취약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증폭이 되면서 생활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공부의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고 그래도 진짜 완전히 전형적인 그거야. 아주 전형적인 그 시부도의 그 여정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힘으로 계속 찾아온 거예요. 마음의 어떤.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왜 이런 고통 없이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분들은 이제 천성적으로. 많이 이제. 행복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기질적으로. 그분들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면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아니면 부유하지 않아서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어떤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허무했대, 그냥 삶이. 그냥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거든요. 물론 집안,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한 번도 밥을 굶어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집이 없어서 불행할 것이다라는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 매 끼니 밥을 먹었고 뭐 집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런 굶주림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를 이렇게 무술을 막 넉넉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런 데서 뭐 경제적으로 막 궁핍해가지고 막 기복이 있는 삶도 아니었거든요. 꾸준히 그냥 부모님들이 성실했으니까 가는데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진짜요? 회색. 그러니까 내 학창 시절에 어떤 그 정경을 색채를 표현하자면 회색.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아무 불화가 없는데도 불화는 있었죠. 저희 아버님도 예민한 술 먹고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술 드시고 부부싸움 하고 나는 근데 다른 형제들은 물론 형제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을 했지만 이 공부를 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다 지금 뭐 사업하고 뭐 이게 현실적인데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집착돼서 열심히 살아가지 이쪽에 마음을 두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타고난 기질적인 것이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 현상세계가 너무 무상하다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무상하다. 또 그런 식으로도 또 그게 왜냐하면 그게 보이는 거야, 무상하다는 게. 그게 일찍이 그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나 그 안에도 깊숙이 들어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저도 그랬어요. 깊숙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 빠져나갈 길은 없고 그래서 그 어떤 경계선에서 우울하게 그냥 살았던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노력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짠하고 오지 않아요. 짠하고 절대 알고 보면은 그 이전부터 다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러워했어요, 되게. 이런 고통 없이 어떻게 바로 이제 그 고통이 없기는요. 다 나름대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 일찍이 그거를 느껴서 보면은 무슨 어떤 특정 종교 단체에 의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방황의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그게 아주 일찍부터 시작된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삶에서 막 부대끼니까 못 견뎌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결국은 그러면 같은 이제 어떤 번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상함을 느끼든가 괴로움을 느끼든가 이거죠. 그게 이제 뭐 이제 공부할 인연이신 거고 잠깐만 이제 우리 달마어록 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죠. 42쪽입니다. 3.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서 생사의 근본을 밝혀내야 한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선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 만약 이와 같지 못하면 비록 12부경을 설명할 수 있더라도
역시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삼계에서 받는 고통을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옛날 선성비구는 12부경을 웰 줄 알았지만 도리어 스스로는 윤회를 면하지 못했으니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성이 이미 그와 같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서너 권의 경론을 강의할 수 있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여긴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만약 자기의 마음은 알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글들만 외운다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이 좀 소화가 됩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딴 생각. 제가 지금 잘했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의식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만약 스스로 밝게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서 생사의 근본을 밝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사의 근본을 밝히지 않으면 이런 식의 그 윤회의 수레바퀴, 번뇌의 수레바퀴는 끝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근본 갖는 게 이런 이거죠. 네, 본래 이 괴로워할 내가 없다라는 거를 깨닫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 아마 아까 원음종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뭔가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건 전통적인 그 초기 불교 시대에 했던 그런 사마타 위파사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의 차이는 뭐냐면 그 출발은 내가 깨닫지 못했다에서 출발해요. 초기 불교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이유가 이런 식의 탐진치 그 오용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서 가다 보면 그거에 물들지 않는 마음자리가 깨달아진다. 청정 본심이 드러난다는 차원에서의 접근인 것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본래 깨달아 있다예요. 본래 이 마음 바탕을 그러니까 매할 때나 깨달아 있을 때나 이 마음 바탕을 벗어난 적이 없고 그 분별심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망상심이고 착각이기 때문에 문득 그 착각이 작동되지 않은 순간 문득 본래 이 마음이 깨달아질 수가 있다. 체험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바탕에서 이 바탕 얼려있지 않은 이 물이라는 거를 그 체험한 그 순간 그 모든 따로 있다고 여겨진 얼음 조각들이 이것으로 회귀하는 여정이 바로 이 공부인 거고 초기에 그 번은 얼음 위에서 공부를 얼음 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얼음도 물 위의 일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도부쌤 이거 말씀 들으면서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서는 뭐 그게 1, 2, 3 단계를 해가지고 그거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야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 이거는 본래 부처다. 네가 부처다. 그리고 거기는 뭐 나는 몇 단계 너는 뭐 이런. 근데 1단계에 가도 이 마음이고 2단계 가도 이 마음이고 3단계 가도 이 마음이고. 하여튼 저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서한경에도 있어요. 초지보살이 그 52위 얘랑 똑같다. 그리고 1초지기 멸해지라 하는 게 그거예요. 문득 이 분별이 딱 쉬어지면 바로 이 본래 마음인 것이지 꼭 2단계, 3단계, 4단계 가서 목표로서 이 마음이 제시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때만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진리가 아니라면. 하여튼 저는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제시된 그 모든 방편이 이거거든요. 그 어려운 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하라는 대로 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 마음이 아닌 그때 가서의 마음이라면 그거는 어떻게 두루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있는 거를 깨달으면 돼. 그러면 지금 있는 게 그때도 있는 거예요. 중간에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래. 견성을 해야 되는데 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상이 이려하거든요. 문득 상을 보던 눈이 자기 이 마음자리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한 마음 일으키는 그 마음자리를 돌이켜 보면 되는데 마음을 일으켜서 뭔가를 보려 하면 안 되는 거죠. 어긋나 버리는 거죠. 뭔가 뭐지 하면서 근본이 뭐지 하고
찾는 그 마음이 여기서 일어나지 않았나요? 네. 여기서 모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그걸 돌이켜서 깨달으면 되는데 벌써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일어날 때 발심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게 그거예요.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선지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찾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본성을 본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을 스스로 갖추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리죠. 만약 이와 같지 못하면 비록 12부경을 설명할 수 있더라도 역시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할 것이고 삼계에서 받는 고통을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은 경전을 다 알아도 그걸 다 외우고 다 설할 수 있어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고통을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이다. 옛날 선성비구는 12부경을 다 외울 줄 알았지만 도리어 스스로는 윤회를 면하지 못했으니 본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뭐 선성비구니가 갑자기 무슨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이런 옛 설화가 있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12부경이라는 건 말하자면 8만 대장경 그 알아도 본성을 보지 못하면 그거 다 소용없다. 선성이 이미 그와 같은데 오늘날 사람들이 서너 권의 경론을 강의할 수 있는 것으로 불법이라고 여긴다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본인이 알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만약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글들만 외운다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자기 마음에 대한 체험, 그게 진정한 공부이지 뭔가를 알고 이해하는 게 공부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책도 읽었을 것이고 영성서적이니 그 가르침의 말들을 봤지만 그게 아무 힘이 없었잖아요. 근데 문득 이게 이 자리가 딱 와닿고 나니까 막 가벼운 것들은 벌써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근데 아직 그게 이게 활짝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걸리는 것도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고 그게 싹 녹아서 사라져야 돼. 그래서 뭐가 사라져야 되느냐? 색수상 행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존재화시켰던 그 존재감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알죠. 근데 그게 따로 있고 그게 존재한다라는 그게 집착심이거든요. 그게 대상화거든요. 대상화, 분별, 집착심 그게 사라져버려야 된다. 따로 있다라는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면은 일상생활에 이제 우리가 걸림없이 살아가고 그게 이제 걸림없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법이 밝아지면 돼요. 진리에 밝아지면 그게 따로 있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되면 이제 걸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왜 괴롭지 않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내가 지금 뭔가 장애가 있다 없다의 어떤 센서등 같은 것이지 그걸 갖고 씨름하면 안 돼. 그게 이것이라는 걸 보면 돼요.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런 식으로 공부가 이렇게 왜 괴롭지 않지? 그거는 그것 갖고는 공부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괴로워도 이거고 괴롭지 않아도 이것임을 보는 게 그 감정의 어떤 장애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게 다 이것임을 보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만 계속 하고 있는 이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것임을 보는 게 공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정의 장애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또 지금처럼 또 뭐 묻고 싶은 일이 있으면 또 하시면 돼요. 네, 일단은 요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 한 10분 뒤에 청주 모임 도반들하고 줌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